안녕하십니까, 김성일입니다. 지난달에 이어서 매달 확인해보는 연금저축 IRP 계좌 성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간단히 세 줄 요약하면 시장은 늘 그렇듯 어수선하죠. 예. 최근에는 미국 디폴트 이슈가 굉장히 말이 됐다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좀 잠잠해진 것 같긴 하고요. 제 자산 배분 투자 성과를 요약해보면 5개월간 두 계좌 모두 플러스 10%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. 참고로 미국에 있는 이 자산 배분 ETF들 성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라고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알파 수익률이 요 밑에 있는 1.8%, 올 초 이후입니다. 올 초 1.8%고, 그리고 가장 미국에 있는 자산 배분 ETF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AOA, AOR, AOM, AOK 요 ETF들은 이제 여기 위에부터 공격형, 성장형, 중립형, 안정형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성과를 보면 여기 7.1%부터 3.9% 정도 성과가 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는 포트폴리오 운용이 나쁘지 않다, 충분히 괜찮다. 이 대형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거에 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,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고요. 4년 5개월간 수익률을 보면 IRP는 7.8% 연한산, 연금저축 5.8%로 이제 순항하고 있다. IRP는 이제 ETF로만 운용하고 있고요.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가능해요. 그래서 제가 대출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담보대출 운용하고 있는데, 담보대출은 ETF는 담보가 설정이 안 돼요. 그래서 펀드만 선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연금저축은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, 거기에 이제 펀드로 안 되는 부족한 부분들은 ETF로 같이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, 이제 펀드는 이제 대출 때문에 섞어서 이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운용하고 있다. 요렇고요. 그래서 두 개가 포트폴리오가 달라요. 그래서 수익률이 좀 다른 거고, 자세하게 보면 IRP 같은 경우에는 4년 5개월 동안 누적 39.5%, 연 7.8%. 저는 이 수익률에 굉장히 만족합니다. 왜냐하면 작년에 주식시장 너무 안 좋았잖아요. 채권 시장도 안 좋았고,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을 다 겪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수익률을 나눠 보면 3년 동안, 여기 미래에셋은 3년 동안만 조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3년 동안은 누적 48% 굉장히 좋았고요. 근데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 시장이 좋았느냐? 꼭 그렇다고 말할 순 없어요. 왜냐하면 여기 내려간 거 보이시죠? 요게 이제 19년부터 21년 3년까지인데 3년 동안인데, 여기 코로나 때예요. 코로나 때. 코로나 터지고 거의 한 달 만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죠. 그런 기간이었고, 그때는 결국 피해갈 수 없었고, 나머지 기간들은 부드럽게 우상향했죠. 이때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쭉 부드럽게 우상향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22년도 깨졌죠. 예, 당연히 안 깨질 수가 없죠. 제 계좌가 마이너스 16% 정도 손실을 봤는데, 제가 이제 책에서 언급하는 계좌들은 MDD나 이런 걸 보면 한 10% 전후예요. 근데 이건 왜 많이 났느냐? 책에서는 제가 공격형 포트폴리오를 오픈하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게 좀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하진 않았고, 제 개인 계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했는데 공격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기간 중 입고 금액이 뭐냐면, 납입한 거죠.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. 이렇게 해서 계속 납입하고 있고, 자, 올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10.38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굉장히 좋다, 수익률은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금저축은 그래프를 왜 안 뽑았냐면, 연금저축은 이제 제가 다른 링크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, 이 투자 손익 요거는 확정 금액이에요. 근데 투자 손익률이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대출을 받은 걸 이 평가 금액에서 빼더라고요. 무슨 말이냐면 수익률이 이상하게 나와요.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았어요. 그럼 난 1,0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10%가 나면 이제 100만 원 수익, 여기 투자 손익이 100만 원이면 1,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수익 났으니까 10%가 돼야 되는데, 여기는 잔고 금액에서 대출 받은 걸 빼요. 그러면 500만
투자해서 100만 원 수익 난 것처럼 수익률을 계산해 주더라고요. 그래프도 그렇게 나오고.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저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 증권사 마음이니까.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프가 아니고 이 금액으로 해서 수익률 계산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28% 누적, 그리고 연 5.8%, 수익률이 저거보다는 좀 아쉽지만 제 목적에는 부합합니다. 연금저축 이용해서 담보대출도 운용하고 있고, 그리고 뭐 수익률 5.8%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다, 이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거는 이제 연 단위로 성과를 쪼개본 거예요. 보시면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다고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괜찮을 때도 많아요. 여기 보시면 2019년에 18%, 17%, 그죠? 20년에 조금 안 좋아서 6%, 9%, 21년에 16%, 18%, 괜찮았죠? 22년에는 좀 많이 깨졌죠. 그리고 나서 23년에 다시 10%대.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하면 뭐 10% 정도의 수익률은 뭐 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거가 뭐냐면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. 그래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, 통계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굉장히 안 좋았던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. 굉장히 간단한 통계로 계산하는 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,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제 책을 보시면 백테스트 결과들을 보여드리잖아요. 그러면 장기 평균이 뭐 7%, 8%면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해도 있는 거고, 그러면 장기 평균이 되려면 플러스 나는 해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평균이니까. 그래서 수익률은 올해는 저는 이제 좋다고 예상을 하고, 제가 작년 말에 찍은 영상에서도 2023년 자산 배분 수익률 두 자릿수 기대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, 그 근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무튼 잘 운영하고 있다, 흔들리지 않고 있다, 이런 얘기 좀 전해드리고 싶고, 연금은 꼬박꼬박 잘 쌓으셔가지고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났잖아요. 그래서 그거 148만 5천 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